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인해서 항공업계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전에도 이 합병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진짜 합병이 이제 체결이 되고 네.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어요. 네네. 3년 넘게 이어졌는데 이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승인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는 어떤 컨디셔널한 어떤 그 인데 근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화물기 사업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해라. 네. 아시아나에. 예. 그래서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죠? 작년에 이제 예. 이사회 해가지고 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4개 중복 노선이 있는데 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인천발.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시에 들어갔던 노선들.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의 어떤 지분을 이제 양도해라. 그래서 네. 이제 이 두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티웨이 항공이 이 노선을 이제 양도받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 6월 뭐 늦으면은 이제 하반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승인에서 이거 조건은 다 이제 맞췄네요, 이제. 맞추는 건데. 그렇군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아시아나를 이제 화물 운송을 매각을 하는데 인수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EU 경쟁 당국 EC가 밝혔냐면은 네. 자, 니네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으면은 그거 우리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게. 적합한 사람, 적합한 그렇죠. 법인인지를 보겠다는 예.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제주항공이 이제 하기로 했다 쳐요. 예. 그러면은 제주항공을 이제 올려야 됩니다. EC에다가. 예. 그럼 EC가 그걸 보고 그래 괜찮네. 제주항공 뭐 공신력 있고 LCC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니까 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완료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주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나면은 이제 올해 안에는 이제 결말이 다 되는데 네. 이 조건이 아무래도 그 제주항공이든 누가 됐든 간에 화물 운송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수 의사를 보여야지만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아마 이제 상반기에 할 것 같습니다. 14개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다 이제 반독점법 이게 예. 위반을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 통과되고 이제 미국이 남았어요. 네. 미국이 제일 큰 건데 사실은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 과정이 아까 이제 유럽은 4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5개입니다. 그래서 아.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와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델타까지 끼죠. 델타는 조인트 벤처니까 네. 합산해 가지고 점유율이 한 80% 이상 되는 예. 그러한 이제 경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DOJ라고 해서 이제 법무부가 이거를 심사를 하는데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니까 지난해 3월쯤에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미국 국내 항공사인 제트블루하고 스피릿 항공이 예. 인수합병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 이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아마 이 지점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사례가 이제 사례가 많은 되는 거죠? 선례가 예. 있기 때문에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노선에 대해서 아까 티웨이가 양도를 받듯이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건데 양도자를 예. 그게 이제 에어 프레미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에어 프레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LA, 뉴욕, 하와이를 운항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5월부터는 샌프란시스코를 취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한 개, 시애틀 있죠. 예. 그 시애틀을 아마 이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대한항공은 아까와 같이 그 항공기와 조종사 아마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뭐 에어버스 뭐 330이든 320이든 예. 좀 제공을 하면서 예. 좀 이 합병 과정을 좀 무난하게 좀 통과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관하고 매각대상 노선이라는 거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하나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에어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로컬 업체인 거죠?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인데요. 아, 그래요? LCC 죄송합니다. 중에 예. 프리미엄 LCC라고 해서 예. 취향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거. 네, 그래서 예. 아마 LCC의 에어프리미어에다가 이제 그 미준 노선 중에 하나를 중복되는 거 넘겨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LCC도 이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는 건데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을 합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LCC 전체적인 구조변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발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딸린 자회사 3개 자회사죠.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다음에 진에어. 네.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이제 통합 FSC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있고 그 네. 밑에다가 이제 통합 LCC를 두는 그러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통합됐을 때, 이건 시나리오지만은 3개사가 다 합쳐졌을 때 이제 항공업에서는 제일 궁금해하는 게 기재수예요. 비행기 대수가 몇 개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합쳤을 때 총 한 54대가 됩니다. 3개 LCC가 합쳤을 때. 제주항공, TA항공, 진에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에어서울, 에어부산, 그다음에 진에어. 아, 그렇죠. 네네. 아시아나가 에어서울하고 에어부산을 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에어는 대한항공. 요거를 합쳤을 때 54대가 되는데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 대형 항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68대 정도 되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제주항공이 42대. 예. 그다음에 티웨이가 30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 LCC는 규모 면에서 엄청 월등히 커지는 거죠. 크네요. 그리고 커지네. 지금 LCC 강자인 제주항공을 예. 당연히 뛰어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항공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초반에 조건부 승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화물 사업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서 좀 외연 확장을 좀 해볼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생각을 만하네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제주항공이 지금 화물 사업에 대해서 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TA항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 노선 양도 받고, 에어프레미아도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언급된 항공사만 LCC만 해도 벌써 이 아무래도 LCC 업계에서의 이제 이 뭐랄까요 왕자의 게임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이제 이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침 저비용 항공사가 지난해 해외 수요 급증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클리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자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단군 일의 최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단군 일의 LCC 최대 실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1조 7,240억 원, 1,698억 원으로 잠정 집계 돼서 예. 1조 클럽은 예전에 2019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매출 기준으로.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입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티웨이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매출 1조 클럽을 처음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진에어도 이제 다시 재입성을 했어요. 매출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1,816억 원에서 예. 3개 항공사가 1조 매출을 기록한 그러한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1조 클럽이 LCC가 생겼는데 네. 문제는 이제 대형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매출도 증가했어요. 8.7%. 예.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 게 전년 대비 한 45%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군요. 네. 그래서 1조 5천 여전히 뭐 1조대긴 한데 예. 그리고 이제 FSC인 아시아나항공도 전년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했지만은 예. 여전히 화물에서 좀 실적이 좀 저하가 돼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대형 항공사 실적이 안 좋다는 아니지만 LCC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그렇죠.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주로 이제 화물 수요 때문에 화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수요가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서 글로벌리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항공 운임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텐데 이제 일단 이 운송과 관련해서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매각 관련해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은 신규 인수자가 나올 수 있겠냐. 화물이 이렇게 좀 저조한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화물에 대한 어떤 이제 속된 말로 항공사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 그 가장 혹한기였던 어려웠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래도 근근히 대형 항공사를 살린 게 화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라도 저비용 가지고 있는 항공사 게. 입장에서는 한번 갖고 있으면 좋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렇군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항공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비행기 자체 얘기예요. 네. 보잉사 이 문짝 떨어져 가는 거 이거 보면 상당히 무서워서 이게 비행기 탈 수 있겠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항공기 기체 결함 이슈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꽤 된 얘기입니다. 이게 한 지난 5년간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이제 보잉사의 737 맥스 9이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5일에 알래스카 항공의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비상구 보시면 거기 이제 도어 플러그라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뜯어져 우당중에 딱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제 재난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한 번만이 아니죠. 그래서 1월 19일에는 이제 747-8을 개조한 화물기 아틀라스 항공인데 엔진 위에서 이제 소프트볼만한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압권입니다. 그 이틀 전인 17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탑승하려고 했던 보잉 737 비행기에 그래요. 예. 산소 누출이 되는 걸로 다행히 탑승은 안 했지만 오. 그 전에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오. 그러고 보니까 다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다 보잉사의 네. 제품이라는 거고 그렇죠. 이전에 2018년, 19년에 한번 기체 결함이 있어가지고 에티오피아 항공도 추락한 적이 있어서 사망자가 나왔고 예. 결국에는 이게 보잉사의 어떤 총체적 문제가 아니냐 무서워서 타겠느냐 앵커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타기 전에 737 맥스 8기종인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기종을 먼저 심지어. 점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 근데 그것 때문에 1월 주문이 보잉사 주문이 전무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세대 주문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취소하는 취소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로가 됐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주문량이 많아야 되고 호황기일 수 있는데 네. 이런 사태가 났다라는 거는 보잉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러네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혹자는 이래요. 애널리스트들은 아니야. 지난 12월에는 그래도 주문대가 369대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감소 뭐 1월 달에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냐.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하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제로라는 한 그런 대도 실적이 없었던 게 굉장히 그렇죠. 이례적이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실드를 뭐 나름 쳤던 애널리스트들도 결국 목표 주가를 낮추고 네. 보잉사 주가가 지난 12일까지 한 19% 가까이 급락을 한 상황이 왔습니다. 사고 영향이 있네요, 확실히. 네. 보잉의 위기가 항공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휘청거리게 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보잉을 대신할 다른 기업들 에어버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제 수업에서도 전통적인 경쟁사, 보잉의 경쟁사, 에어버스, 뭐 그렇죠. 삼성, 애플 이렇게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 연합을 해서 이제 미국 대 유럽의 관점인데 이게 아마 그 대체 기종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에어버스 320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320으로 많이 이제 주문을 하거나 네. 또 리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의 어떤 수혜 기업으로 에어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어버스 사고가 과연 보잉하고 비교했을 때 네. 월등히 적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그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일어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일련의 모든 사고가 보잉이 좀 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좀 잊혀졌겠죠. 과거에 뭐 에어버스 사고가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다가 또 에어버스가 뭐가 터지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항공업에서 가장 첫째, 둘째, 셋째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요즘 LCC들이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과연 LCC가 이 안전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장거리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요. 거에 대한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많은 항공의 이력이 그런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축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게다가 보잉은 미국의 자존심 산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미국 자체도 대 유럽의 어떤 이제 이게 에어버스는 유럽, 보잉은 미국. 항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 산업까지 펼쳐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양계 리전의 어떤 라이벌리 관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 이슈 때문에 지금 보잉은 확실히 움츠러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경제업 박싱 황용식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업 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